안녕하십니까, 김도성입니다. 25일부터 화물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이고 있죠. 예상했던 대로 조중동이나 경제신문 등 주요 언론에서는 불법이다, 폭력적이다, 나라 경제에 위협이다, 떼쓰기다 이런 소리들만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 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화물 노동자의 하루를 동행 취재한 노현웅 기자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이런 거는 사회구나. 처음에는 원래 유가 기획을 좀 생각을 했었고, 기름값 자체가 지금 너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어쨌든 직결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화물차였더라고요. 화물차는 기름 들어가는 양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화물연대 분들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까 파업이 얼마 안 있으면 진행되겠다 해서 이분들이 왜 파업을 하시게 됐는지 그것만 보여줘도 뭐 경제부 기사다 이거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루포로 쓰게 됐죠. 그날 하여튼 차 안에서만 한 26시간?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공단이라서 아무 뭐 숙소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 붙일 때가 차 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님은 그냥 뒤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주무시고, 저는 그냥 조수석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닌데도 이게 차 자체가 워낙 무겁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컨테이너 차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이렇게 차가 있고 뒤에 연결하는 그 트레일러라고 하죠. 트레일러. 거기다 이제 그걸 싣는 거잖아요. 속도가 한 130까지 갔는데 이걸 좀 핸들을 세게 꺾으면 이게 따라오다가 이렇게 휘면서 앞으로 이렇게 돌아서 때려요.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까딱 졸음운전하면 나까지 죽겠구나, 사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게 일단 무서웠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계속 하여튼 그냥 이렇게만 앉아 있어야 되니까, 거기 뭐 운전석이라고 해봤자 한 평 뭐 될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만 20몇 시간 있으면 진짜 막 허리도 아프고. 따당을 같이 뛰었다. 따당이 뭐죠, 그래도? 이렇게 편도 운행이 기본일 텐데요. 이 사람들이 뭐 바쁠 때는 세게도 달리는데 기름값 아끼려고 한 70km 정도로 이제 정속 주행을 해요. 항상 시속 70km 정도로.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한 8시간, 9시간? 원래 그걸로 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업무 시간이 끝나는 건데, 이제 밤에는 고속도로 같은 데가 톨비가 50%까지 할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뭐 싸게 한 번이라도 더 뛰면 돈이니까 밤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짐을 싣고. 그래서 왔다 갔다. 그 따당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치기? 하루에 거의 한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왔다 갔다. 좀 삶이 좀 잘 느껴지셨어요? 되게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외롭다? 외롭겠다.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운전하는데 핸드폰 통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따당 치고 나면은 차 안에서 한 4-5시간 자고 아침에 또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렇게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정말 이렇게 뻗어서 주무시다가 다시 월요일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앞을 보고 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가 어딘지 모를 때가 있다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속도로가 되게 단조롭잖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멍청하게 가다 보면 또 안에서 환경 변화가 없으니까 차 안에만 있고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진짜. 그게 되게 하여튼 고립감 같은 게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만 해도. 하루에 이런데 이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살면 어떨까. 같이 동행하셨던 분은 가족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좀? 그 부분을 기사에 좀 녹일까 하다가 사실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사이기도 하고 좀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자제분이 3분 계시고 이제 뭐 아내분 계시고, 근데 아내께서 그 요양보호사 뭐 이런 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독거노인분들 같은 이렇게 돕는 일 있잖아요. 그거 해서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버신다 그러고. 그 돈으로 거의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기사에도 썼지만 운임 자체로는 똔똔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하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또 이사를 최근에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세 3천만 원짜리 아파트래요. 13평짜리. 50대시죠? 50대시죠. 막내딸이 지금 뭐 위로 둘은 다 취업을 해서 따로 살고 있고, 다행이네요. 막내딸이 고3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3짜리 막내 따님 방이 정말 좁아가지고 침대 하나랑 책상 하나, 그거 외에 다른 가구는 아무것도 없고 책상에 의자도 못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자리가 안 나와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책상에서 놓고 이렇게 책을 읽는데요. 고3인데 원래 좀 집이 그래도 한 1억 좀 넘는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계셨었다고 하는데 빚이 계속 늘어나니까 하여튼 그 집 팔고 3천만 원짜리 전세로 들어가면서 그 중에 한 뭐 7천만 원 차익이 남았잖아요. 그 중에서 한 4천만 원 정도는 빚 갚는 데 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퍼블랜드 쪽에서는 네. 월 수입이 평균 뭐 한 100만 원 남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시급으로 치면 뭐 2,176원이다. 예.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최저임금에. 이분은 왜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심정이.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좀 되게 궁금했었고 많이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상황에서 이게 하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30년 동안 그분은 운전하셨는데 지금 와서 뭐 자본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 중에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는 네. 것들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거의 뭐 법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딴 건 모르겠는데 정말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산재, 뭐 의료보험, 다 그냥 직장 가입자가 아니고 지역 가입자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산재보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재가 많으신가 봐요. 많죠. 사고율, 여기 그래프 오늘 후속 기사를 쓸 건데 사고율도 높고 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택시들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택시 노동자분들이 사고 나서 사망하시는 비율이 0.8%예요. 근데 화물차 노동자분들은 사고가 나면 사망하시는 비율이 5.5%예요. 한 17배 이상은 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짐 자체가 워낙 무겁고 크니까 사고가 한 번 터지면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고, 운행 수도 워낙 많으니까 사고도 많고, 보험료가 비싸니까 자차, 뭐 자기 관련된 건 보험을 아예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인대물 책임보험 이것만 드시고, 그러니까 사고 나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다. 또 이제 건강도 되게 안 좋으세요. 맨날 앉아서 이 운전만 하는데 건강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위장이나 근골격, 뭐 디스크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안 좋으신데 그걸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교통통계원자에 우리 차선에 나오면 319시간이나 그게 대부분 차 안에 있는. 계속 차 안에 계셔. 그러면서 수입은 그렇고. 네. 그래도 왜 그럴 수밖에 없나요? 뭐 일단 한 3가지 정도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그 산업, 물류 산업의 구조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 글로비스가 작년에 순이익을 2조 넘게 냈었죠. 물류회사인데 현대차를 이제 날라주는 물류회사죠. 근데 글로비스가 가지고 있는 화물차는 단 한 대도 없어요. 걔네는 그냥 일감을 따서 다단계 하청 구조를 통해서 맨 밑에 있는 이제 화물차 노동자한테 일을 배정해주고, 근데 이제 계속 다단계로 내려가면서 계속 이제 수수료 같은 게 붙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문을 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산 한번 내려가는데 많이 받으면 짐이 무겁고 이러면 한 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글로비스 예를 들면 원청이 얼마를 받는지는, 운임을 얼마를 받는지는 잘 모르죠.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 구조의 문제가 첫 번째. 계속 하여튼 전화로 그냥 이 사람들은 전화로 일감 따서 내려주고 그 일만 하는데도 계속 이제 착취가 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운임 자체가 변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름값이 너무 오르니까 뭐 사실 답이 없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 공급 측면을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물류 절대량에 비해서 지금 차 풀려 있는 게 많으면 당연히 운임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가져가는 데는 있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그런데. 그렇죠. 예. 형태 자체로 보면은 간접 고용 노동자 형태하고 비슷함으로 인해서 그런 그렇죠. 어떤 수입이 네. 부담이 큰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이런 거는 좀 뭔가 법제적으로. 표준 운임제 같은 경우에는 권고안 정도는 만들었어요. 권고안은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법적 강제가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없어요. 표준 운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켜라라고 한 다음에 안 지킬 경우에 뭐 과태료든 뭐 제재가 있어야 사람이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제재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이제 국토부 쪽에 물어보니까 그 위반했던 사실을 공표하는 걸 제재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낙인을 찍겠다. 뭐 말은 좋은데 그거 때문에 2조의 수익을 뭐 줄일 회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쉽지 않은 게 지금 어쨌든 이게 구조가 거의 난맥상이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다양해요. 거기다 이제 대부분 대기업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쨌건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제대로 바꿔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유류가 보조금을 조금 더, 면세율을 조금 더, 뭐 아니면 표준 운임을 실행하든가 힘의 역학관계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죠. 화물 노동자들끼리 그 무전기를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네. 들었을 텐데 재밌는 얘기라든지 그런 건 혹시 되게 많죠.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가족사를 서로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만나는 일이 있느냐? 뭐 별로 만나지도 못하시거든요. 가족 볼 일도 없는데. 근데 하여튼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니까 고립감도 크고 계속 하여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따님이 남자친구를 집에 소개시키려고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먼저 물어봐요, 다른 기사님들이. 뭐 예비 사귀감 어땠어? 뭐 그러면 서로 다 알아요. 아, 걔 어디 다닌다며? 뭐 한다며? 난 마음에 안 들어. 뭐 아니 뭐 형님 얼굴을 생각해야지. 뭐 하여튼 뭐 그런 시덥지 않은 가족사까지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뭔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는 그 무전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사익감이 되게 싫다라고 하면서 빨갱이라 싫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파업을 당장 준비하시는 분들이 왜 빨갱이라 싫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죠. 뭐 좌파나 이렇게 진보라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그랬더니 그게 그 의미가 아니고 빨갱이가 대한통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뭐 저희는 물류업체 뭐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근데 굉장히 좀 악명 높은 물류업체인가 봐요, 대한통운이. 근데 대한통운의 그 회사 엠블렘이나 이 색깔, 차량 색깔 이런 게 빨간색이라서 그거를 빨갱이라고 부르고 그냥 다른 이유 하나 없이 그냥 예비사익감이 대한통운의 사무직으로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아, 난 빨갱이 싫어. 되게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으세요. 네.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 사람들이 왜 파업을 할 수밖에 없을까? 를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사실 저는 그 기사를 썼거든요. 지금 파업 참여한 노동자들 유류세 보조금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부에서 당장. 넘버 뺏는다 그러고.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또 더구나 뭐 일반 교통방해 같은 되게 무시무시한 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현실이 나아지지 않겠다는 절망감이 그분들 사이에는 깔려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또 이제 기사를 쓸 건데 뭐 우울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높은 수치거든요. 이게 시민의 안전이랑도 직결이 돼요. 맨날 이렇게 험하게 자고 막 졸음 운전하다 사고 내고 하면 본인들만 죽는 거 아니거든요. 과적 차량, 뭐 왜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사람들을 욕하긴 쉽지만 시민들이 뭐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봐도 지금 뭐 무서워서 옆으로 피하잖아요. 차선 바꾸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욕만 하시는 거는 사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민의 안전 부분을 생각해도 저는 잘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